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 법정지상권 물건 하나 봅시다. 의성지원 2개 2021 타경 928. 자, 여기 경매에 나온 게 세 필지가 나왔습니다. 1338에 4, 그리고 1338에 11, 그리고 1338에 13. 이 세 필지가 나왔죠. 감정 금액은 9,300, 91,000원이고 현재 최저가도 같습니다. 자, 먼저 1338의 4번지는 요 지상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5,234만 5천원짜리, 600만원짜리. 다 합치면 23평 되죠? 23평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23.29평, 8,470만원. 그리고 주택 10.5평, 2층인 것 같습니다. 다락방, 1,041만원. 그 외에 비가림 시설. 이것도 대략 9,000원, 1억 여원 됩니다. 건물의 감정 금액은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평가를 했겠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30여 평 되는 건물을 지으려면 8,470 갖고는 안 되겠죠? 더 들어갑니다. 1억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평가할 때는 감가상각을 감안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왜 경매에 들어갔느냐? 건물이 멀쩡한 게 있죠? 요게 두 번째 토지에 있는 건물이고, 요것이 첫 번째 토지에 있는 건물. 건물은 멀쩡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왜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느냐? 여기에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당권이 2018년 2월 달이고 그 다음에 또 저당이 있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되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저당이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래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분양을 했다.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면서 이 저당권을 말소시켜 줘야 되는데 이 저당권을 말소시켜 주지 못해서 경매에 나온 거다. 그러므로 이 토지를 매입한 사람, 토지를 분양받았겠죠. 분양받은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두 번째 물건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위 조사된 점유자 김땡땡은 2번 부동산, 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김땡땡씨 건축물 대장상 지상 제시의 건물의 소유자. 이 토지 지상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는 이 사람이다. 자, 1338의 11 토지 등기부 등본 한번 봅시다. 1338의 11 원래 소유자는 임땡땡씨입니다. 임땡땡씨가 이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발을 해서 성희로 되어 있습니다. 여분에게 매매를 했다. 2019년 매매를 했다. 매매를 했는데 2019년도 매매를 할 때 요 2018년 저당권도 끼어서 갔다. 그리고 2018년 요 저당권도 같이 낑겨서 갔죠. 2019년도에 매매를 하면서 2018년도 저당권은 말소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요 저당권자 있죠? 새마을금고. 달서 새마을금고. 달서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넣게 된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전원주택 개발하는데 한 필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대금을 납부했는데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는 경우 있죠? 그 저당권은 공동담보 있겠죠? 처음에 공동담보로 저당을 잡고 그 돈으로 공사를 해서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분할을 해서 필지별로 분양을 할 때
이 저당권을 말소시켜줘야 되는데 말소를 못 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분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말소시켜줄 줄 알고 건물 공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건축물대장까지 등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이 건물이 없었다. 그리고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2019년도에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성지도를 잠깐 봅니다. 위성지도를 보면 현재 이 토지상에는 건물이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게 몇 번지였죠? 본토리 1338에 11이었죠? 자, 11번지. 11을 치면은 11번지 1338에 11 역시 건물이 없죠? 여기 보시면 최근 위성사진입니다. 최근 위성사진에 건물이 없었다. 뭐 2019년도에 당연히 없었겠죠? 2019년도 위성사진에도 건물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위성사진을 찍었다면 나오겠죠? 여기 최근 사진, 이 사진에는 없다. 저당권은 2018년 2월 7일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 그런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저당권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달서 새마을 금고는 나대지를 보고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담보가치가 훼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철거가 됩니다. 자, 이쯤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건물이 두 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경매에 나온 게 요놈. 여기 건물 한 개, 여기 한 개 있어요. 건물 주인들은 황당하겠죠? 땅을 분양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들어갔다. 그런데 건물이 철거될 운명이다. 건물이 멀쩡하고 쓸만하다면 건물주가 이 땅을 낙찰받아야 되겠죠? 건물주가 이 토지를 낙찰받아서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지난 2019년에 분양을 한번 받았었죠. 받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 경매 사건에서 이 토지를 낙찰받지 못하면 건물은 철거가 된다. 그러므로 이 건물 소유자들은 반드시 이 토지를 낙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신권에서라도 낙찰을 받아야 함에도 싸게 살려는 욕심이 있다. 떨어지면 사겠다.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면 사겠다.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 투자라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낙찰받으면 건물주가 대사가야 되겠죠? 건물이 철거되니까.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 지긋지긋하다, 건물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건물에 대한 애착이 있고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바 이 토지를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좋은 일 한다 치고 경비 좀 받고 저렴하게 넘겨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팔목을 비틀고
이렇게 해서 팔자고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일 한다 치고 적당히 경비받고 넘겨주시라. 또 덧붙여서 여기 지도를 보면 세 번째 요 도로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요 도로 전체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현재 이 지상에는 건물이 덤성덤성 있습니다. 원래 이런 도로는 각 필지 소유자들에게 지분별로 매각을 하죠. 그렇죠. 이게 한 필지, 두 필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필지면 각 필지 소유자들에게 10분의 1씩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도로도 쓸모가 없는 도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필지 소유자들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냥 쓰면 안 되겠죠? 나머지 땅 사람들도 그냥 쓰면 그건 도둑놈 심보고. 자, 이 물건은 9월 28일 내일 모레 진행합니다.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팔자 고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적당히 경비받고 넘겨주시는 아름다운 경매 하시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